뭐 시비가 붙었다. 항상 앞에 가서 제가 얘기로 하고 쑥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짓을 뭐를 해봤나요? 오토바이를 하나 쳤습니다. 그거 거의 절도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런 친 게 아니라요. 네. 잠시 타고 그대로 갔다. 아, 빌려 타. 그렇죠. 잠깐, 그러니까 통보는 안 하고 빌려 탄 거예요, 그냥. 주인한테 통보를 안 하고. 네.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자꾸 근데.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뭐 남자들끼리 놀았냐 안 놀았냐를 따질 때 그 술 담배를 몇 살 때부터 했냐. 아, 이게 그렇죠. 중요해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요. 저희 너무 파렴치하게 막 보일까봐. 아니, 아, 왜냐면 네, 네, 네. 저희 방송 솔직히 얘기해 줄 네, 때 네. 가장 또, 예. 담배를 언제부터? 저는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주소 핑계 된 게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거 하나, 할아버지 거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 그래서 목소리가 그러신가요? 너무 일찍 담배 피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목소리가. 어렸을 때 저랬으면 정말 무서웠겠다. 휘어 잡았겠는데요, 나. 죄송합니다. 신자도 호랑이는 담배 언제부터 폈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태웠습니다. 오늘 작곡가 특집이에요? 비행 청소년 특집이에요? 네. 괜히 점검 어리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리가 있잖아요. 나만 안 피면 뭐 이렇게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어릴 때는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에 처음에 입담배로 하다가 이제 속담배는 한 중2 정도부터. 1년 후에. 그렇죠. 1년 후에.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학교는 아까 뭐 일진 생활을 하셨다는데. 중학교를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못 나왔는데 집에서는 이제 인문계를 가라고 그러고 저는 뭐 어떤 놈이 제 자신이 너무 잘하니까 네. 절대 나는 못 간다. 기술 배워서 그냥 남들처럼 너무 이렇게 큰 사고 안 치고 살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아버지는 안 된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개망나는 짓을 하고 다녀도 인문계는 가야 된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든 인문계를 보내려고 야간이라도 보내더라고요. 안 되니까 야간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간이 이제 마음도 안 맞고 도남동 쪽에 있는 학교고 나는 이제 중화동 상봉동 쪽에 있는 내 친구들 떨어져 있고 이러니 뭐 학교 다니겠어요. 사실은 뭐 더 어차피 엇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를 그냥 그만뒀죠. 안 갔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네요. 그냥 친구들 노는 수준을 사실은 되게 전 좀 넘었었어요 많이. 예. 좀 많이 심각할 정도로 되게 못된 친구였고 되게 그래서 되게 유명했어요. 뭐 미아리 이런 데서도 제 이름이 막 다 나올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쟤는 꼭 그 깍두기 형 할 거다. 쟤는 분명히. 그 소위 말하는 건달. 쟤는 꼭 이제 스카우트 된다 이제 분명히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럼 그분들하고도 어울리기도 했나요? 도남동 근처에 이제 형들 있는 데를 아니까 이제 많이 찾아갔죠 일부러 그게 되려고 네. 찾아가서 심부름도 하고 당구장에서 그러면 눈에 들고 싶어서 그 철없는 나이에는 일단 눈에 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고 글로 꼭 가서 나는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진짜 건달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들어가려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살아야 되겠다. 그럼 소위 말하는 건달 세계에 어느 정도 몸을 담으신 건가요? 그때는 그 당시에? 건달 세계까지 몸을 담았었죠. 네. 제가 이제 17살 때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네. 17살 때요. 네. 소년원? 네, 들어갔어요. 형들 그 따라다니고 어떤 하면서. 제목으로 유치장에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학교 폭력인데 그 학교 폭력이 그냥 학교 폭력이 아니고 깍두기 형님들, 어깨 형님들, 액션 형들로 갈 수 있는 거를 나라에서 다 차단해라, 다 막아버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동네 중에서. 그 또래 그래서, 학생들 중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고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물건 날려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을 불렀죠. 이제 강동철 이런 거죠. 그래서 딱 봤는데 형사들이 3명이 이제 형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잡아들인 다음에 수갑을 차고 시경에서 그 차를 타고 부모님 앞에서 차를 타고 끌려갔죠. 시경으로 끌려가는데 기다려 부모님 오시라 그러는데 부모님 오시고 그래서 12 정도 됐는데 이제 부적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계신 데서 그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호승줄 차고 고무신 신고 차 타고 이제 경찰서 당시 타고. 부모님들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 과정을 다 보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는 뭐 눈시울 좀 붉어지셨고 어머니는 철진하셨고 거기서. 네, 근데 참 웃긴 게
아, 지금 내가 너무 잘못되고 있네? 자꾸 이쪽 가고 있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데, 그럼 자꾸 가는 거야, 더. 멈출 수가 없나 보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들어가서. 유치장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집 면회를 3일 만에 오신 거죠. 근데 친구들이랑 동생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겁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나 많이 못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면회를 하려고 딱 가자마자 거기 동생, 막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괜찮니? 그런데 아, 괜찮아요. 맛있는 것도 좀 넣어주세요. 그 철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맛있는 거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그러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랑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형 빨리 나와서 고구마 장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고구마 장사를 하자는 거 나보고 빨리 나와서. 근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 갑자기. 고구마 장사하자는 네. 게. 그러니까 그만큼 철이 없는 거예요. 고구마 장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갑자기. 네, 아니 동생이랑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내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계속 뭐 부모님 생각도 생각이지만 나가서 빨리 고구마 장사해야 되는데 고구마 장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있다 나오신 거죠, 그거 가지고? 구치소까지 있다가 가지고 한 2달 반 정도 있다 나온 것 같아요. 2달 반. 네, 2년 6개월 상 받고 네, 나와서 2년 6개월 동안 또 보호감찰 받았죠. 그 나오자마자 고구마 장사를 하셨나요? 이제는 못하죠. 네, 나왔는데 겨울이 다 끝났거든요. 시즌이 끝나. 시즌 아웃. 시즌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와서 개인적인 성향이 좀 많이 변하게 되던가요? 갔다 와서?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가요, 사실은. 네, 더 나쁘게 가요, 이제. 네, 나는 이제 거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미국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훈장이 된 훈장이 될 수 것처럼. 있어요. 노는 사람들 네. 사이에서. 네. 인터넷 언론에는 뭐 내가 뭐 나이트클럽의 DJ를 봤다더라, 뭐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을 이게 아니고 진짜로 룸사롱의 영업부장을 봤어요. 그 19이랑 어린 나이에. 오, 그 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 인생의 제 길이 이건 줄 알았어요. 이제는 이거구나 나는. 왜냐면 내가 만족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 외롭고 사랑받고 싶고 괴롭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놈인데 네. 이거에 생활에 갑자기 나도 만족을 하고 있고 내 주머니에 돈 있는 몇백만 원이 너무 좋게 느껴지고 내가 세상 살면서 이거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나빠지더라고. 예, 더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발을 뺄 수 없는 솔직히 수준까지 갔었죠. 예, 완전 발 못 빼는 정도까지 네. 갔었죠. 야. 그렇게 엇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출발점이. 저희 이제 형이랑 저랑 이제 많이 차별대우가 약간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형을 갖다 이렇게 자꾸 해주고 왜 난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뭐든지 다 됐고 집어치우고 필요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좀 심하게 보이셨죠. 그래서 키우는 방식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제 와서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우리 형은 그렇게 해야지만 잘 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솔직히 그거를 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높지는 않았어요, 수준이 사실인데 그런 게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가족이랑은 멀어지게 되고 내 친구들과 내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교육 네. 방침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내면적으로 또 그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뭐든지 부모가 그렇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네. 해서 내가 그렇게 엇나갔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게 겹쳐서 제가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혹시 후회스럽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후회된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라는 놈이 지금 지금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한 일부예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걸 감추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인터넷 가끔 들어가면 네티즌들이나 분들이 뭘 잘났다고 자랑이라고 그걸 떠들어대고 뭐 짓거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떠들어대는 자랑이 아니고 내 살아온 인생의 절반인데 그걸 어떻게 그럼 감춰요. 예. 왜냐면 그 인생을 빼버리면 나는 그렇죠. 20 이상밖에 내 인생이 없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후회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우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 놀라실 수도 있는데 폭력으로만 한 12개 정도야. 전과가